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는 역사와 자연 환경과의 역사와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이고 고대 근동과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소위 교량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후대 시대로 가게 되면 해양, 바다로 그리고 또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으로부터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정치적인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집트로부터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아나톨리아나 소아시아는 이것은 특히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서 이제 이곳으로부터 또 영향을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한반도가 교량적 역할, 반도의 역할을 하므로 해양 문화와 또는 대륙 문화가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큰 축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아나톨리아의 우리가 터키라고 얘기하는 이곳으로부터 그리고 후대 시대의 해양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구약과 신약 시대를 털어서 그 긴 역사적인 시간 동안에 많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심지어 상업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흔히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영향이 이스라엘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이 페르시아와 소아시아 사이, 그리스 사이의 교류가 빈번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약으로 중간 시대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나톨리아 즉 소아시아와 유럽의 문화를 육지로 그리고 해양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축으로 하는 이 흐름의 교량적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에는 소위 그리스와 터키, 아나톨리아, 소아시아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집트나 또는 메소포타미아로 이동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로 되어지면 바다를 통해서나 육지를 통해서 그리스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시대에는 헬레니즘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그 위치를 교량적 위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고대 근동, 즉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많은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법이라든지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과 고대 근동의 법, 그리고 조약 또는 예언문학, 시가문학, 지혜문학 이런 전반적인 것들과 구약 성서의 서로 관계성이 유사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적 변화가 이스라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전 2000년대에 그 이집트의 신왕국의 형성과 함께 이집트 세력이 가나안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 그 이집트의 영향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미쳐지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가 영토를 확장할 때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그 역사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디글라필레셋 3세라든지 또는 살마네셀 5세, 또 사르곤, 또 사네립, 그리고 에살하돈, 그리고 아스루 바니팔, 그리고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집트 왕은 이름은 소, 그 다음에 느고, 이런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역사적 변화에 얼마나 민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그리고 늦은 시기에 해양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흘러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은 매우 다양한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정신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기초로 해서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발전 그리고 역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